사람들은 늘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더 그렇죠. 가장 빠른 스프린트, 가장 높은 점프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독특하고 이상한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너무 특이해서 누군가가 다시 시도조차 안 할 법한 그런 기록이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빅맥을 먹은 사람, 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입을 가진 사람 같은 기록 말이죠.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걸고 세운 기네스 기록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위. 손으로 균형 잡은 다이빙. 스페인의 카를로스 기메노라는 다이버가 정말 무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손으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절벽 다이빙을 한 거예요. 아일랜드의 다운 패트릭 헤드에서 열린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에서 완벽한 자세로 다이빙을 성공했고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만점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맨바 위에서 손으로 버티며 뛰어내리는 다이빙까지 성공했죠. 이로써 그는 세계에서 단 3번째로 만점 다이빙을 기록한 사람이 됐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여러 차례 시합에서 메달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래 고개 공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다이빙 세계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가 손으로 균형 잡고 절벽 위에 서 있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혹시 번지점프 해보신 적 있나요? 뛰어내리기 전에 뇌가 죽지 않으려면 뛰지 말라고 신호 보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카를로스는 그런 본능을 이겨내고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19위. 세계에서 가장 큰 진엔 주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스눕독은 진엔 주스라는 히트곡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진엔 주스 칵테일을 만드는 도전에 누가 더 잘 어울릴까요? 당연히 스눕독 본인입니다. 이 거대한 칵테일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보틀록 나파밸리 페스티벌 무대 위에서 직접 만들어져 공개됐습니다. 스눕독이 특별히 초청돼서 행사에 참가했는데 그 자리에서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진엔 주스를 탄생시킨 거예요. 내용물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렌지 주스 3.78리터짜리 병 28개, 진 1.7리터짜리 병 10개, 살구 브랜디 1리터짜리 병 156개, 여기에다 멜론 하나를 꽂은 칼, 파인애플 장식, 엄청나게 큰 칵테일 우산, 그리고 초대형 빨대까지 준비됐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마실 수 없는 규모였죠. 이 기록은 당연히 세계 최초의 시도였고 기네스 세계기록 공식 심사관인 필립 로버트슨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행사를 찾은 약 8,000명의 관객들이 이 음료를 맛보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VIP 구역에만 제공됐습니다. 결국 이 칵테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퍼포먼스였고 스눕독이 직접 참여한 덕분에 더 화제가 됐습니다. 18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 개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다. 혹은 내 몸을 바꿔보는 스릴을 원하기도 합니다. 독일인 롤프 부올츠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많은 신체 개조를 한 사람으로 공식 등재되어 있어요. 그가 가진 기록은 정말 놀라운데요. 피어싱 453개, 이마에 뿔 모양 임플란트 2개, 몸의 90% 이상을 덮은 문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어싱을 한 사람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이 기록을 처음 세웠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록을 갱신해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롤프가 첫 문신을 한 게 40살 때라는 점이에요. 그 후 20년 동안 500회가 넘는 신체 개조 시술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20년 전 모습과 비교하면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현재 그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도 마음속의 자신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특한 외모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서 외모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한 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흰자위 문신, 혀를 2갈래로 나누는 수술, 손에 자석 임플란트, 손목 주변에 6개의 피하 임플란트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개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리얼 사이보그 인간 같은 존재가 됐고 지금도 계속 자신의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17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빅맥을 먹은 사람. 맥도날드의 빅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끔 한두 번 즐기는 정도라면 흔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빅맥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도널드 고르스크라는 남성인데요. 그는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빅맥을 먹은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차를 산 날, 그는 맥도날드에 들러 빅맥을 사 먹었는데 그날 하루에 무려 9개를 먹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빅맥은 그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일 2개씩 빅맥을 먹어왔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이죠. 1999년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빅맥 섭취 기록을 세웠고 그 후에도 기록을 계속 경신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그가 먹은 빅맥은 32,340개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의 집에는 빅맥 관련 기념품들도 가득합니다. 빅맥 인형, 소스, 그리고 그동안 먹은 빅맥 포장지와 영수증을 전부 보관해뒀다고 해요. 거의 박물관 수준입니다. 도널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건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매일 빅맥을 먹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햄버거 애호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빅맥 전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16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티커 볼. 미국의 존 피셔라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 스티커 자이언트에서 아주 특이한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스티커로만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공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 결과 무려 20만 장의 스티커와 라벨을 붙여 만든 공이 완성됐는데요. 무게는 105kg 이상이나 나갔습니다. 성인 남성보다 더 무거운 수준이었죠. 너무 커서 존은 이 공을 옮길 때 지게차와 전용 바퀴 달린 받침대까지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기록은 전국 스티커의 날을 기념해 세워졌고 공의 이름은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등장인물에서 따서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스티커 공은 2016년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슬로건은 함께 뭉치자였죠. 농담 같지만 실제로 선거 캠페인 분위기를 냈습니다. 처음에 이 공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존의 목표는 단순히 세계 기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고 다들 열정을 갖고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사적인 프로젝트가 된 거죠. 공식적으로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원들은 환호했고 대대적인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스티커 공은 기네스북 2018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와 비주얼에 누구나 놀란다고 하네요. 15위. 세계에서 가장 긴 플랭크. 플랭크 자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팔꿈치와 발끝으로 버티면서 복부와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죠. 몇 초만 해도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이걸 몇 분 동안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예 수시간 동안 버텨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조지 후드입니다. 그는 전직 해병대원이자 미 마약 단속국 특별감찰관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무려 8시간 15분 15초 동안 플랭크를 유지하며 세계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력, 끈기, 그리고 엄청난 체력이 뒷받침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사실 조지는 이전에도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중국의 마오 웨이둥이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은 잃어버린 타이틀을 되찾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 그는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무려 2만 시간 이상 플랭크 훈련을 했다고 하니 숫자만 들어도 숨이 막히죠. 심지어 훈련 중에는 10시간 10분 동안 플랭크를 유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신력과 의지가 있으면 나이도 한계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4위. 세계에서 가장 큰 양파튀김. 인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니언 바지를 아실 겁니다. 잘게 썬 양파에 병아리 콩가루와 향신료를 넣어 튀긴 바삭하고 고소한 간식인데요. 글루텐 프리이면서도 비건 음식이라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작은 봉지에 담겨 나오지만 만약 세계에서 가장 큰 어니언 바지라면 어떨까요? 2020년 영국 런던에서 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무게는 무려 175kg, 지름은 153cm나 되는 초대형 바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대형 바지는 런던의 서마 테이크어웨이 레스토랑 알리칸과 그의 팀원 25명이 함께 화이트 채플에 있는 런던 이슬람 센터에서 조리했습니다. 현장에는 기네스 세계기록 공식 심판인 폴라 사핀스카가 직접 와서 인증했죠. 이 초대형 바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양파 2,000개, 고추 500g, 마늘 생강 4kg, 식용유 500L. 튀기는 데만 88분이 걸렸고 기름 온도는 섭씨 190도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이 거대한 바지는 그냥 버려지지 않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져 음식 낭비를 막았으며
행사에서 모인 기부금은 런던 무슬림 센터 트러스트와 노숙자 지원단체에 전달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카레 5 공공공인분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3위. 세계에서 가장 긴 보컬 음성. 1967년에 미국 밴드 박스톱스가 발표한 더 레터라는 노래는 길이가 단 1분 53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곡의 길이와 똑같이 한 음을 내며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보컬 코치이자 성악가인 리처드 핑크 4세입니다. 그는 2019년에도 음을 무려 1분 53초 동안 끊기지 않고 유지하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 기록을 세우기 위해 한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매일같이 연습을 했는데 무려 168일 동안 매일 호흡법과 발성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더위, 추위, 습도 변화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노래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단련했다고 해요. 도전 당일에는 심판 2명이 스톱워치를 들고 시간을 측정했고 음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또 최소 소리가 2.5m 거리에서 들릴 만큼 충분히 컸는지까지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라스베이거스의 펄 콘서트 극장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과 꾸준함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 그의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누가 이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2위. 1분 동안 가장 많은 박수치기.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죠. 그런데 어떤 9살짜리 꼬마는 유튜브 덕분에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스티븐 워치라는 소녀는 유튜브에서 엘리비숍이라는 사람이 1분 동안 가장 많은 박수를 친 기록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본 스티븐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죠.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연습하면서 점점 속도를 높였는데요. 아마 부모님은 그 소리를 매일 들어야 해서 꽤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 그 노력은 보상받았습니다. 스티븐은 1분 동안 무려 1080번 박수를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는 유튜브에서 단순히 시청자만이 아니라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으로 당당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왜 박수를 치게 됐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박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손뼉을 치는 방식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연장에서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을 튕기다가 점차 손바닥을 마주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또 로마인들은 토가나 수건을 흔들면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티븐이 세운 기록은 단순히 빠른 손동작 그 이상으로 인간 문화의 오랜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11위. 외줄 위에서 의자 균형 오래 버티기. 외줄타기 공연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 외줄 위에 의자를 올리고 그 위에 앉아 균형을 잡은 채 몇 시간이나 버텼습니다. 그 주인공은 스위스 출신 고개사 프레디 녹입니다. 그는 2018년 11월 스위스 몰오브 스위츠랜드 개점 1주년을 기념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는 쇼핑몰 11m 높이에 설치된 외줄 위에서 의자 하나를 올리고 그 위에 앉아 무려 8시간 30분 55초 동안 버텼습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의자째로 줄 위를 약 30m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 없이 말이죠. 도중에 그는 지루하지 않도록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관객과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는 헬멧에 통신 장비를 달고 있어서 구경 온 사람들의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경악했고 결국 기네스 세계 기록은 그의 이름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사실 프레드에게 이런 도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5년에도 가장 가파른 경사 외줄타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가장 길게 건넌 기록까지 보유한 경험이 있었죠. 즉, 그는 단순히 기록을 세운 사람을 넘어서 외줄 묘기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10위. 피트니스 세계 기록 보유자 에바 클라크. 호주 출신의 에바 클라크라는 여성은 단순한 운동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려 10개의 피트니스 세계 기록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에바와 남매들은 위탁 가정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에바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운동과 피트니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호주 군대에 입대해 체력 훈련과 피트니스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기록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성으로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버피 수행, 12시간 동안 가장 많은 턱걸이 수행, 24시간 동안 손가락 마디로 가장 많은 팔굽혀 펴기 9,200회 이상. 특히 마지막 기록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는데요. 그녀는 오른쪽 손목에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질환이 있어서 손바닥 대신 손가락 마디로 푸시업을 해야 했습니다.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아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다가 멈추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스스로의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바는 자신이 세운 기록조차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건 단 하나예요. 세상 모든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그러니 도전해라. 9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 그림. 모래놀이는 보통 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른들도 마음만 먹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0일 아부다비의 한 스포츠 항공 클럽이 세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 그림이었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23,275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지도, 국가의 창립자이자 초대 대통령인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셰이크의 초상화, 그리고 UAE라는 글자가 완벽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특별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항공클럽이다 보니 하늘에서 그림을 내려다보며 전체 구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이 덜 인상적인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작품은 아티스트 나다니엘 하파이드가 주도했는데 작업 기간만 30일 사용된 모래는 150대 분량의 대형 트럭에서 실어 나른 것이었습니다. 모래 색깔도 무려 4가지를 사용해서 인물의 얼굴 디테일과 글자까지 뚜렷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 그림은 단순히 예술작품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역대 지도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공식 인정됐고 지금도 모래로 만든 예술의 정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8위. 세계에서 가장 큰 입. 세계 기록 중에는 훈련이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록은 그냥 타고난 신체 특징 덕분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출신의 사만다 램스데일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현재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입을 가진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만다의 입은 벌렸을 때 무려 6.5cm나 됩니다. 이 정도면 햄버거 세트 하나도 그냥 통째로 들어갈 정도죠.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 입이 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큰 입 물고기라는 별명도 붙었고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이 독특한 특징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틱톡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입을 크게 벌린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시청자들이 이거 기네스북에 도전해봐야 한다라고 권했고 결국 그녀는 실제로 기네스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사 과정은 철저했습니다. 현직 치과 의사와 기네스 심판이 직접 입을 벌린 상태를 측정했고 가로 세로 최대 개방 길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세계 1위. 사만다는 지금도 SNS에서 큰 입을 활용해 유머러스한 영상과 노래 커버 등을 올리며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7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고 탑.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장난감. 바로 레고죠. 작은 블록을 쌓아 올리며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 레고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2015년 레고 이탈리아가 주최한 행사에서 세워진 이 탑은 무려 35.05m 높이에 달했습니다. 이는 건물 10층 정도 높이에 해당합니다. 탑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된 레고 블록은 약 55만 개. 마지막 블록은 이탈리아 방송인 알레산드로 카텔란이 크레인에 매달려 직접 올렸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기록 도전을 넘어 환경보호 캠페인과도 연결됐습니다. 탑이 높이 1cm씩 올라갈 때마다 레고 그룹은 7유로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WWF와 협력하는 단체 어반 오아시스에 전달돼 도시 속 녹지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약 5만 명이 방문했고 그중 1만 8천 명이 직접 블록을 쌓는 데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블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에서 환경교육도 함께 받았죠. 사실 이전 기록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워진 34.75m 높이의 레고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팀은 이 기록을 뛰어넘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참가자들과 힘을 모아 마침내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결국 이 레고탑은 단순한 장난감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물이자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6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물을 입으로 분사하기. 세상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세계 기록이 많습니다. 이번 기록은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바로 입으로 물을 가장 오래 분사하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의대생 케루벨 얄리마가 2016년 9월에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무려 56초 36 동안 끊지 않고 물을 입에서 내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가 최초 기록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딕슨 워터맨이라는 인물이 수년간 호흡법과 분사기술을 연마해 46초 86 기록을 세운 적이 있었죠. 하지만 케루벨은 의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호흡과 근육 조절 지식을 활용해 이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실 그는 어느 날 TV에서 누군가가 이 묘기를 선보이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거죠. 관중과 기네스 심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한 그의 기록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신체 훈련과 집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본 많은 사람들은 와, 이런 것도 기록이 돼? 라며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정말 기록은 끝이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5위. 세계에서 가장 큰 풍선, 공룡 조형물. 어렸을 때 풍선으로 강아지 모양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단순한 풍선 하나만으로도 아이들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0년 10월, 네덜란드의 기드 베로브, 터키의 바라르 벨신, 그리고 스페인의 윌리 몰로가 주축이 되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풍선 예술가 팀과 함께 거대한 풍선 공룡 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이 7.85m, 너비 9.07m, 길이 19.64m, 사용된 풍선 15만 개. 조형물은 거의 오렌지색과 갈색 풍선으로 만들어졌고 어두운 줄무늬, 흰색 눈동자, 반짝이는 이빨까지 세세하게 표현됐습니다. 게다가 짧은 앞발까지 그대로 구현해서 보는 순간 누구나 티라노사우루스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이 조형물은 대형 전시의 일부였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눈길을 사로잡으며 중심 무대가 됐습니다. 결국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풍선 공룡 조형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풍선 몇 개로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창의력이 모이면 이렇게 거대한 예술작품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4위. 세계에서 가장 긴 여성의 다리. 미국 텍사스주 시더파크에 사는 17살 소녀 매시 커렌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또래보다 항상 훨씬 컸고 특히 다리가 유난히 길었죠. 17살이 된 매시는 키가 2m 8c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키 중 60% 이상이 다리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측정 결과 왼쪽 다리 길이 134.6cm, 오른쪽 다리 길이 132.1cm. 이 기록 덕분에 매시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여성의 다리이자 세계에서 가장 긴 10대 소녀의 다리 보유자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그전까지 이 기록은 러시아 모델 에카테리나 리시나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매시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타이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실 매시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크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자신의 긴 다리를 독특한 개성이자 장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레깅스를 사려고 했는데 자기 사이즈가 없어서 맞춤 제작을 권유받으면서 내 다리가 정말 특별하구나라는 걸 실감했다고 해요.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기네스북에 도전했고 결국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틱톡에서 인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긴 다리를 유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시의 다음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모델 타이틀을 얻는 거라고 하네요. 3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제자리 점프. 운동 목표에 집중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피트니스 코치 에번 웅가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온타리오주 오크빌에 있는 원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디렉터로 일하면서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제자리 점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제자리 점프란 달리거나 도움닫기 없이 선 자리에서 오로지 다리 힘만으로 점프해 높은 곳을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에번은 키 1m 79cm에 불과한 몸으로
1m 60cm 높이의 플랫폼을 단번에 뛰어올랐습니다. 자신의 키와 거의 맞먹는 높이를 점프한 거죠. 현장에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며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기록으로 에번은 이전 미국 선수 저스틴 베텔이 세운 1m 52cm 기록을 깨고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도전을 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원하는 게 있으면 믿고 도전하세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기록은 단순한 운동 실력 과시가 아니라 누구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2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벌 망토. 벌 한 마리만 옆에서 윙윙거려도 무섭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만 마리의 벌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중국 출신의 루안 리양밍입니다. 이 도전은 비어딩, 즉 벌수염 전통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부터 벌을 온몸에 붙이는 공연이 있었는데 루안은 이를 훨씬 더 극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무려 60마리의 여왕벌을 이용했습니다. 여왕벌은 수많은 일벌들을 불러 모으죠. 그 결과 그의 몸에는 63만 7천 마리의 벌이 몰려들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전신이 벌로 완전히 덮였고 그 무게만 63.7kg에 달했습니다. 루안은 이 도전을 중국 장시성에서 열린 CCTV 기네스 세계기록 특집 방송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기네스 공식 심판 2명이 직접 지켜보며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는데 당연히 안전 때문에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벌과 함께할 때는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은 자극받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곧바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는 벌이 불안해 보이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거나 도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루안은 자신을 완전히 벌로 감싸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벌 망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소름 돋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담대함과 집중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위.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무호흡 자명. 물속에서 숨을 참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죠. 몇 초만 지나도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출신의 프리다이버 카를로스 코스타는 이를 아예 세계 기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도전한 건 바로 무호흡 상태로 물속에서 가장 긴 거리 자명하기였습니다. 기록을 세운 장소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도스 오아스 동굴이었습니다. 이곳은 50km 이상 뻗어있는 거대한 수중 동굴망이죠. 카를로스는 단 한 번의 숨으로 150m를 헤엄쳤습니다. 장비라곤 손전등 하나와 2발을 함께 끼워 쓰는 모노핀뿐이었어요. 그가 자명한 깊이는 불과 7m 정도였지만 동굴 안 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위험은 훨씬 더 컸습니다. 만약 통로에 갇혔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카를로스는 이 도전을 위해 12년간 프리다이빙 훈련을 했고 도전 직전 3년은 이 기록을 위해 집중적으로 몸을 단련했습니다. 호흡 절약 기술, 근력, 속도까지 완벽하게 조율해야 가능한 도전이었어요. 결국 그는 성공했고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무호흡 자명 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체력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숨쉬고 싶은 욕구를 극복해야만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만큼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안겨줬습니다.